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 시리즈로 제목별 책 읽기를 하고 있는 북튜브 한세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잘 들어주실 거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7권의 여름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백설공주의 죽음을 이라는 추리소설로 유명해진 독일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끝나지 않은 여름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줄거리 소개와 함께 내용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셰리든 그랜트.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그랜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알고 자랐지만 사실 그건 모두 계모가 꾸민 거짓말이었죠. 나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셋째 오빠가 가족들에게 총을 쏘았고 나는 또다시 계모의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잡혀오게 되었죠. 경찰이 나의 무죄를 밝혀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버리고 도망치듯 살게 되었죠. 나는 이제 정착하고 싶고 머물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주인공 셰리든 그랜트는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그랜트 집안의 막내딸로 입양되었는데요.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하고 학대하는 양엄마 밑에서 살던 셰리든은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친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보게 되고 자신이 사실은 양엄마의 친동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양엄마는 사실 자신의 이모였던 셈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이모가 그 둘의 관계를 질투해서 동생으로부터 남자를 뺏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이 사실이 그랜트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크리스마스의 밤, 셰리든의 4오빠 중 3번째이자 평소에도 셰리든을 끔찍하게도 증오했던 하이럼이 총을 들고 자신의 가족들과 농장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곧 그도 다른 농장 인부에게 사살되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양엄마는 셰리든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라는 루머를 셰리든에게 덮어씌우게 되는데요. 경찰이 결국 셰리든의 무죄를 밝혀주긴 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빨간 딱지가 붙은 셰리든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미국의 많은 도시를 전전하면서 또다시 많은 남자들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죠. 이 책의 목차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매사추세츠주, 조지아주와 코네티컷주의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들의 이름은 아직 충격적인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셰리든의 고향 윌로우크릭 농장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신분을 바꿔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셰리든이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10대 소녀가 많은 남자들과 엮이면서 발생하는 성적인 모험과 사건들이라는 충격적인 소재 외에도 10대 소녀가 자신의 가족들을 총으로 쏘았다. 주인공이 성매매 업소에서 위기를 겪는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남자들과 사랑에 빠진다 등의 소재들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물론 남자들이 매력적인 셰리든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셰리든 본인이 남자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소녀가 관계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자신이 안식할 수 있는 관계에 정착해 나간다라는 일종의 성장소설적인 면모도 띠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넬레 노이하우스는 1967년 독일의 맨스터에서 태어났는데요. 법학, 역사학, 동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광고회사에서 근무했고 결혼 후 틈틈이 미스터리 소설을 쓰면서 자비로 출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수사반장 보덴슈타인과 남다른 직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여형사 피아가 나오는 타우누스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요. 자비로 출판한 타우누스 시리즈의 2번째 책인 너무 친한 친구들이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에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 책은 작가가 레벤베르크라는 자신의 결혼 전의 성을 필명으로 쓰면서까지 이전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과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과 매력적인 인물을 엮어내는 작가의 스토리텔링 기법에는 역시 넬레 노이하우스다라는 평을 하고 싶게 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이 재밌었고 마음에 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글쎄요와 예스의 중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넬레 노이하우스의 팬이어서 한국에 출판된 그녀의 모든 작품을 읽어봤는데요. 한번 책장을 열면 끝내기 정말 아쉬운 그런 책들이 정말 많은데 이 책도 물론 굉장히 재미있고
빠져들긴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소재가 많이 쓰여 있어서 읽는 내내 솔직히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했습니다. 개인적인 평인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주인공 셰리든이 남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용당하고 또 실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다시 기대를 거는 장면들이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남자들에게 이용을 당했으면 대개는 한 몇 년간 연애를 안 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게다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이 굉장히 부자라는 점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면 부자들만 주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지. 개인적인 소감.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할 수 있었고 또 이 책을 포함해서 넬레 노이하우스의 모든 작품을 읽게 되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올 여름을 나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름 시리즈로 제목별 책 읽기라는 북튜브 한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환영입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 있는 이 책의 재미있는 발췌문도 넣었으니까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름 시리즈의 마지막 책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여름 거짓말이라는 단편집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질독하세요. 살면서 원해야 할 것은 소속감을 느낄 장소뿐이다. 비판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셰리든, 오늘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 크게 말했다. 네 행복은 네 손에 달려있어. 갈 길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그걸 따라가. 언젠간 이루어질 테니. 잠이 덜 깬 동료 직원 브렌트의 얼굴이 옆 발코니에서 나타났다. 뭐해? 자유훈련법 실시 중이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자기 암시.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불현듯 온 세상을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았다.